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. 매주 월요일은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돋보기 대고 들여다보는 시간 갖고 있죠. 오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.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보니까 5천억 원 이상 매도했더라고요. 종목 봤을 때 SK하이닉스, 포스코 쪽에 집중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. 예. 짚어주시겠어요?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일단은 그 통신주 위주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. 순위별로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텔레콤, 그리고 LG유플러스, 그리고 S-오일, 삼성엔지니어링, 맥쿼리 인프라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젠, 바이로메드, 카페24, 그리고 포스코 캠텍, 상신 EDP 순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지금 딱 보이는 게 SK텔레콤, LG유플러스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통신주에 최근 관심이 큰데 이런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. 예. 근데 KT는 여기서 좀 소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통신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봐야겠어요.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전체 보시면 다요? 좋을 것 같고요. 예. 일단은 지금 뭐 보통 이제 통신주들 특히나 이제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뭐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뭐 증권가에서 많이 하는데 찬바람 불면 배당주. 예, 일단은 뭐 지금 어쨌든 날이 좀 선선해지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일단은 통신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 전체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6월 이후 7월, 8월 뭐 이때부터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상반기 때에는 어쨌든 정부 쪽에서 이 통신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펀더멘털 압박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는 시장의 평가 하에 상승 움직임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분명히 좀 필요한데 그간 지속적으로 바이오, 제약, 그리고 뭐 컨텐츠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5G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주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 중에서 KT 주가만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. 그 외국인들 별로 안 사더라고요, KT는요. 예,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KT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분명히 좀 작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통신료 인하 쪽, 통신료 부분들을 자꾸 이제 좀 건드리고 있는 정부의 입김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나 아니면은 SK텔레콤보다는 좀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하지만 섹터 자체가 이렇게 따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. 분명히 이제 뭐 그 고평가 또는 많이 올라온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를 차익 실현하고 바닥권에 있는 KT를 담는 그러한 이제 한 차례 수급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KT를 좀 매수해서 뭐 한 2-3달 정도 바라본다라는 입장에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통신 3사 모두 긍정적으로 예. 보시는 거네요. 네, 통신주부터 먼저 들여다봤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? 일단은 상신 EDP가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. 처음으로 예. 일단은 순매수 종목에 들어온 종목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기존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상신 EDP가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기업 자체로는 2차전지 그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나 양극화물질, 응극화물질 뭐 이런 물질들을 담는 그런 캔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중국 그 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중국 서안 공장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가동률이 27%였는데요.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88%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이 그 모멘텀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외에도 중국 그 천진이랑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84%, 87%까지 공장 가동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장사를 잘하고 있다. 그리고 뭐 공장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68%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% 이상
증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조정 시마다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. 꽤 많이 올라왔어요. 이번 달 들어서만 한 18.64%인데 예.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뭐 긍정적입니다만 예.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는 점 다시 예.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상신 EDP 들여다봤고요. 자, 한 주 동안 기관은 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통신 업종에 이제 좀 포커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기관 네. 같은 경우에는 한 업종을 좀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순매수 종목을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코덱스 200 그리고 셀트리온, 삼성전자, 코덱스, MSCI 코리아 TR 그리고 코덱스,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순으로 뭐 대부분의 ETF 종목들이 들어와 있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CJ E&M, 신라젠, 스튜디오 드래곤, SK 머티리얼즈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동안 기관 팔다가 지난주부터는 좀 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보니까 지수를 많이 긍정적으로 본 투자가 눈에 띄는데요. 어떤 거 볼까요? 일단은 삼성전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한 2주 전에도 이제 코멘트를 드릴 때 삼성전자는 박스권 전략이 뭐 그 이상의 전략, 그 이하의 전략도 지금은 시장에서 뭐 먹히진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하단권은 이제 44,0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44,000원 찍고 강하게 이제 리바운드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금요일 날 한 4%대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뭐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때랑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 논리는 뭐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익 둔화 리스크는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내려오면 기관이든 외국이든 삼성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그러한 가격대가 44,000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밸류에이션 수준으로는 지금 2018년 어닝 기준으로는 뭐 6배 초반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다. 대신에 가격대는 최대한 45,000원, 뭐 44,000원 이 부분에 붙여서 뭐 들어가서 뭐 한 5, 6% 이상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렸다 매매하는 그러한 이제 뭐 박스권 전략이 지속적으로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제한돼 있어서 박스권 움직임이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시장 주도 섹터를 많이 담았네요. 어떤 거 볼까요? 일단은 SK 머티리얼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도 이제 뭐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인데요. 반도체 쪽은 좀 뭐 시장 자체가 고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 관련된 그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반도체랑 LCD 쪽에 이제 같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요.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좀 성장이 좀 가능하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좀 오르고 있지만 충분히 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기관이 담았던 종목 가운데 살펴볼 만한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전개가 될까 기대 반, 우려 반 이렇습니다. 속도를 내기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라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와 함께 유망주까지 한 번에 짚어주시죠. 일단은 뭐 이번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. 예. 뭐 한 2,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추석 연휴 전까지 그렇게 시장이 나빴던 적은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협상 테이블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이슈들이 뭐 어쨌든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 랠리가 집중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. 그래서 주 후반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뭐 빠르게 회복하고 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입니다. 어쨌든 성장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3분기 실적도 2분기에 이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랑 다르게 연초 이후에 9개월간 박스권을 만들어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이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
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55,000원, 손절가는 36,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에서 아주 긴 호흡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세를 나타낼 섹터가 크게 두 가지인데 바이오 하나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말씀해 주신 예.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. 목표가 55,000원, 손절가 36,000원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위진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연휴를 한 주 앞둔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. 우리 시장 오늘은 표정이 어떨까요? 구체적인 전략 출발 마케돈 일부에서 챙겨보시죠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